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 준비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연휴가 길었어 가지고 이미 부모님이랑 식사 자리를 가지셨을 수도 있고, 오늘 식사 자리를 예약해 두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또 가족 간의 거리감이 참 미묘한 이 시대에 어버이날이라는 자체가 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이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여전히 어색하고 서투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제 이 어버이날에 저는 감동적인 얘기나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건강, 그것도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챙기는 일이 단순히 효도의 일환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키는 일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잘 챙겨야 결혼 생활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고, 가족 내의 평화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혼 사건 관련해서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부부 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간병 문제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 혹은 두 분 다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가 좀 어긋나기 시작을 하고, 그 어긋난 관계를 되돌리지 못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제 상담 오셔서 "원래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부터 형제 간의 다툼도 발생을 하고 부부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의 건강 이상은 곧바로 자식들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돈에 민감한 시대에는 부모님을 누가 모실지를 놓고도 참 많이 싸워요.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부모님 재산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부모님 재산을 좀 이용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인제 형제 자매 간에 많이들 싸웁니다. 부모님을 서로 데려가려고. 이 부모님을 누가 모실지, 그러니까 후견인 지정과 관련해서 다투는 경우에 결국 지금 부모님을 누가 모시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후견인 지정된 이후에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제 일단은 부모님을 직접 본인이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죠. 또 그렇게 지정받고 나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후견인 변경하겠다고 나서고, 이게 부모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 재산 때문에 그런 건지 참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쨌든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부부 사이의 얘기로 돌아와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아프시게 되면 부부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간병은 단순히 사랑만으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체력, 시간, 경제력, 거기에 더해서 감정의 여유,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만 계시나요? 아니죠. 본인의 아이들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 간병을 하면서 아이들까지 같이 돌봐야 되는 상황,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력이 됐건 경제력이 됐건 감정의 여유가 됐건 어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갈등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갈등 수습이 쉽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왜 나만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깊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도 '아니 왜 집사람은 내가 우리 엄마 모시는 데 도움을 안 주지?'
라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 부모님인데 집사람 시켜 가지고 간병을 도맡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뭔가 그 간병해 주는 배우자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잘 하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이나 간병해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서운함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 상담 받으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 이혼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한 분의 인생을 옆에서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서운함이랄까, 분노랄까, 피로감, 그런 게 너무나도 잘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혼이라는 결심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니까 얘기를 최대한 잘 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 간병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신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그래도 부모님의 건강을 평소에 좀 잘 살피시면, 그리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과 갑작스럽게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 건강에 대해서 아프기 전까지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가장 바로 흔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건강 챙기는 게 단순히 부모님 안부를 묻는 것 이상이 되어야 돼요. 건강검진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지 확인하고, 결과지도 좀 같이 들여다보고, 약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는지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평소에 챙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인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모님의 정서적인 건강을 챙겨주지 못해서 고부 갈등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신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먼저 배우자와 터놓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제자매보다 배우자가 우선이 되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 간병, 돌봄, 이 문제는 어차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간병을 누가 할지,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일이니까 뭐 '우리 집 식구들이랑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배우자와 먼저 얘기를 해서 교통 정리를 한 다음에 형제자매랑 얘기를 해야지, 형제자매랑 먼저 얘기를 해서 정리된 사항을 배우자한테 통보를 한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서운할 수 있고, 또 이게 집안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운함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부모님이 뭔가 치매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인제 치매 검사를 받아 봤는데 이게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경우 일단 배우자한테 먼저 알려야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배우자한테 얘기하면 머리 아파할 테니까 일단 형제끼리 혹은 자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다른 형제 자매가 내가 엄마 책임지고 모실게. 언니 오빠는 아이들이 있어서 바쁘니까 아이들 돌보고 내가 엄마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신 뭐 "엄마 인제 이것저것 챙겨 드려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씩만 좀 보내 줘." 해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우자한테 집에 와서 얘기를 하면 배우자가 "아 우리 부모님 안 모셔도 되니까 잘했어."라고 할까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부터 따지면 부모님을 모시는 그 형제 자매에게 주는 돈 액수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 부모님한테 만약 재산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했어?"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진짜 부모님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셔 가지고 그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고 부모님 재산을 막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왜 그랬어." 소리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신이 부모님 모시겠다고 말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단순히 효도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평소에 부모님께 잘 하셔라. 정말 형식적으로만 부모님의 건강 안부를 묻지 말고 부모님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신경을 써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한편 저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녹음 마치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